12번은 이제 문법, 어법상 틀린 것은이긴 한데 지문을 해석을 할게요. 자, male parental investment. male 하면 누구니? 동물 수컷이 자녀 양육하는 거를 male parental investment라고 그래. 자, 그래서 is generally pretty low for mammals as a class of animals. 동물의 무엇으로서? 체계로서 동물 개체적으로 포유류의 경우에는 수컷의 부모 투자가 일반적으로 낮죠. 그렇잖아. 보통 엄마들이 키우더라 아이가. 자, 근데 휴먼 메일. 근데 이제 인간의 남성의 메일은 이러한 경향을 스스로 뭐 한다? 하면은 거스르는 거야. 이러한 경향을 거스른다? 무슨 말이야? 수컷의 부모 투자가 많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맞죠? Men from all cultures. 모든 문화의 남자들이 연구하더라. 무엇을? 투자를 in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 의한 투자를 연구하더라. By providing food and production and through teaching. 무엇을?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더라. 근데 흥미롭게도, how much direct time father spend? 얼마나 직접적인 시간을 아빠가 그들의 자손이랑 쓰는가는 요렇게가 지금 주어야, 정연아. how절이 지금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거지. 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가 그들의 offspring 하면 자손, 그러니까 애죠. 애하고 얼마나 많이 쓰는가는 varies, 다르더라. quite considerably between culture, 문화마다 다르더라. 한 연구, which look at 186 different cultures, 186개국의 나라에서 연구를 한 연구는 uncover, 드러냈다. a surprising 트렌드, 놀라운 트렌드를 발견을 해냈는데 although, 비록 cross-culturally, 이제 만물 공통으로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뭘 제공해 주기는 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렵 채집 사회에서의 아빠는, 그러니까 각자 아빠가 각자의 문화마다 자손에게 시간을 쓰기는 해.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이 시간을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만약에 수렵 채집 문화에 사는 아빠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겠니? 애들을 rear 하면은 뭐야? rear?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녀 양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더라. 누구보다? 현대의 인더스트리얼 산업화된 원즈보다. 여기서 원즈 누구야, 당연히? 여기서 원즈 누구였어? 사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현대의 모던화된 사회보다 헌터 게더럴 사회에서의 아빠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애들을 돌보는데 디보트 쓰더라. This may sound surprising. 이거는 듣기에 굉장히 놀라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아마도 related to the fact, 어떠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까? That man in society, 사회에 있는 남자들, which have developed agriculture, 농업 사회에 있던 남자들은 엄청 많은 시간을 농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또 공장에서 그다음 또 스포츠 이러한 거에 forager 하면 요 forager가 뭐야? forager가 수렵 채집이야. 정연아 이거랑 같은 뜻이야. 헌터 게더러랑 이거랑 같거든. 헌터 수렵 채집인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오히려 시간을 덜 쓰는 거지 이런 사람들. 왜냐면은 이거 봐봐. 일단 정연아 지금 사회도 어글컬처 사회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밖에 나와가지고 우가 해가지고 막 동물 죽여오고 농사 지어오고 하는 사회가 아니면 다 어글컬처 사회거든? 근데 지금 이러한 어글컬처 사회에서는 우리가 농장에서 뭐 오피스에서 팩토리에서 스포츠 너무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어때? 오히려 수렵 채집 남자들이 밖에서 사냥하느라 시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시간 더 쓴다는 거야. 우리보다 더. 그래서 bearing in mind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홍적세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두한 홍적세에서 그치 we were all hunter 우리는 다 결국 뭐이긴 했어 맨 처음에는 전부 다 헌터 게더러였잖아. 그치? 지금 이제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전부 다 원래는 수렵 채집자였었다. 라고 하는 홍적세의 대부분의 시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현상은 지금 무엇을 서제스 해주냐면,
모던 패턴 오브 맨 현대 세대의 남자들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시간을 그들의 아이들이랑 덜 쓰는 것이 이제 최근의 현상이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더 모던 패턴이 지금 주어지, 정연아. 맞지? 그 다음에 is가 동사지. 이 동사 또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지금 of 전치사 나왔지. 전치사 뒤에 쌤 무조건 뭐 쓴다 했어? 전치사 뒤에 명사. 근데 지금 요 man이 이 명사가 아니야. 맞지? 요 of 전치사 뒤에 명사는 얘죠? 이 man은 지금 이 전치사의 뭐야? 의미상해줘.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전치사 뒤 ing spending으로 고치자. 남자가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을 그들의 아이들이랑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현대 패턴은 is a recent phenomenon. 굉장히 최근 현상이다. 자, alternatively, 좀 다시 말하면 it might also be argued that 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By spending more time away at work. 일을 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다 보면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contribute to the survival of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의 생존에 기여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수렵 채집 사회에서 애를 돌보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돌보는 거고,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서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나 자산이나 뭐 그런 걸 모으는 거잖아. 그지? 그러한 측면도 돌본다고 봐줘야 된다. 정말 조금 더 높은 방식으로 돌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emotional labor, 감정노동이죠. 감정노동 표현. 감정노동 refers to the effort, 이것은 이제 노력을 의미하는데 required to manage one's feelings or emotions at work.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노력이 이제 감정노동이야. 그치? 자, 그런데 감정노동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자, 이 감정노동은 이제 다음의 상황에서 이제 요구되어져. According to emotional requirement. 그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감정에 따라 이 직장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감정노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감정노동이라는 말. 감정노동은 involve 어떠한 장면을 수반하냐면 closing the gap. 갭 뭐야? 갭? 차이를 closing, 줄이는 건데 between what you are feeling. 네가 실제 느끼는 감정, 내가 실제 느끼는 감정과 그 다음에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사이의 갭을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게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자, 봐봐. What you are feeling. 네가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의 프로모션 승진에 떨어져서 지금 완전 빡쳐. 근데 네가 실제로 표현하는 거는 나는 괜찮아. 다음에 승진하면 되지. 어머, 너 승진했어? 정말 정말 축하해. 하면서 동료를 축하해주는 행복.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감정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거랑 딥 액팅, 이제 마음속 깊이 행동하는 거야. 표면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감정 표현 하나도 안 하고 내 실제 감정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이것은 얼굴 표정을 바꾼다던가 몸의 포즈를 바꿈으로써 표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과잉 액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숨기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야. 그럼 내가 감정을 좀 죽이고 웃거나 아니면 동료를 팻하면 토닥이는 거야. 동료를 이제 토닥일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without genuinely feeling emotion, 진짜 느끼는 찐 감정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행복이나 친절이나 감사 이런 걸 제외하고 그냥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다? 표면적 액팅이야. 자, 그럼 표면적 액팅은 보통은 어떤 느낌으로 올까요?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authentic 하면 진정성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근데 정연아 선생님이 단어에 in이 붙으면 반의어가 된다 그랬지. 그럼 진정성이 어떤 없는 방식으로 올 수 있다. 맞지? 자, 그럼 약간 연기를 하는 거지. 근데 딥 액팅은 반면에
표면적 말고 딥 액팅은 진짜 내면의 기분까지도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surface 액팅은 그런 척 하는 거야. 근데 딥 액팅은 진짜 감정을 바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더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내 감정을 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오케이 바꾸자 해서 감정 자체를 바꾸는 거야. 그럼 딥 액팅은 뭘 수반할까? 그 사람의 감정을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반할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아니라니까. 애초에 내가 느끼는 위에 있는 서페이스 액팅은 감정은 유지하면서 겉으로 티만 다르게 내는 거야. 난 사실 그런 감정이 아닌데 웃고, 난 사실 축하 안 하는데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딥 액팅은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바꾸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게 더 힘들겠지? 왜냐면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리더는 당연히 이러한 딥 액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디 안에서 부정적 감정을 관리할 때,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치? emotions, 이 원서가 emotions지. 4번 5번. 요거는 이제 풀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쌤이 그냥 했어요. 단어 모르는 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 자, one thing that failures strive as of is a feeling. 자, that we might be a good person. 우리가 좋은 사람일 줄도 모른다라는 느낌. 이거를 실패라고 하는 애가 strives as of, 우리로 하여금 훔친다. stripe A of B 하면 뭐야? B로부터 A를 훔친다. 우리로부터 실패라고 하는 감정이 훔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분이야. 우리가 어쩌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분을 얘는 훔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마도 암시할 것이다. 대디아를. 우리는 반드시 나빠야만 해.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인데 어떤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있지. 그치? 이런 사람들은 항상 suspect that they aren't very good. 내가 그렇게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느낌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도 난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it seems 하면은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됐고 정연아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와요. 주어가 동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동시에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비난받는 느낌. 비난이가 blame인 비난을 하는 건데 less니까 비난을 아예 안 받거나 pure. 내가 완전 pure 순수하다. 내가 내면에 그치? 내가 내면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면서도 내면적으로도 비난받을 점이 없거나 내가 진짜 순수하다라고 느낄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똑똑한 consequence 뭐야? 결과야. 어떤 결과냐면 keen 굉장히 어때? keen 아주 예리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ongoing awareness 지속적인 자각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언제든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리하고 지속적 인지라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해. 근데 동시에 나는 비난받을 일을도 하지 않고 굉장히 순수하다고 내면적으로 느끼느냐? 아니, 그거는 동시에 느끼는 거 불가해. 왜 그러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즉 생각 없고 멍청하고 잔인하고 self-right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다음에 뭐 독선적이고 타인의 정당한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치? legitimate needs 하면은 정당한 필요자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언제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오직 perceptual 아주 percep 하면 인지하는 거죠. 그쵸? Believe impression that one hasn't got the right to judge oneself over suspicion.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서 이해 꾸미는 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의심받을 여지가 suspicion이 의심이거든.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것이 그치? 나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지.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나는 언제든 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잖아. 근데 나 자신을 의심받을 여지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권리.
그치? 나는 의심받을 여지도 없어. 나는 의심받을 여지도 없이 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권리. 그거를 갖지 않아야 해.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제가 아니라 국어적으로. 내가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의심받을 여지가 없어. 선한 사람이지. 라고 내가 판단을 해.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 끝났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권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해야지만 윤리적 기준에 갈 수 있어. 어떻다고 칭호를 받는 선하다라는 제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높은 윤리적 기준 근처에나마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 부분 해석이 아주 뭐 같은데 중요해서는. 다시. 내가 선한 사람이 맞을까? 나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권리를 갖지 않아야 해. 즉 무슨 말이야? 내가 끊임없이 선한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언제든 몬스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진짜 선은 언제든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그랬잖아. 맞지? 내가 뭐 괴물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헤지테이션, 망설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래서 빈칸이 is the bedrock of virtue. 미덕의 베드락 하면 초석이란데. 초석이 뭐야? 초석 기본이다. 제일 첫 시작이다. 맞지? 그럼 여기서 뭘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easily to be failed. 실패한 사람에겐 쉽게 다가온다. 자, 그 결론.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항상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선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맞지? 그래서 100% 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 100% 몬스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리하고 지속적인 자각의 결과야. 그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봐. 자, 근원적인 딜레마, 컴퓨터 보안의 근원적인 딜레마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안을 but all ill-equipped to make the decision that would enable them to assess or improve their security. 어떻게 사람들이 보안을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improve, 향상시키는 거를 가능하게 할 결정이 ill-equipped 하면 뭐야? 제대로 갖춰진 거야? 안 갖춰진 거야? 안 갖춰져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보안을 평가하거나 향상하고 싶은데 그거를 가능하게 할 결정을 내릴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게 바로 보안의 딜레마야. 자, 이 보안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뭐 함으로써? 유저를 이제 트레이닝함으로써 보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자, have largely been unsuccessful. 지금까지 계속 성공적이지 않게 이루어져 왔어.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유저가 더 나은 선택을 도와주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이투 가져진 조합. 그냥 그들의 선택을 줄이는 게 최고더라. 어떤 사람이 엔터랑 엘리베이터에 탔어? 그러면 걔네는 걱정을 안 해. 잘못된 버튼을 누를까 말까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will send them plummeting to their death.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할 거기 때문에 잘못된 버튼을 내가 잘못 누른다고 얘네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죽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막 누르는 거야. 근데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떠한 측면을 노출시켜. 이 측면이 어떤 측면이야? That allow the user, 사용자들로 하여금 operate it,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그치? 만약에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endanger themselves and other. 나와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endanger,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노출시켜야 돼.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을 한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버튼이나 막 누르는 것처럼 보안도 그렇게 가게 되면 뭐 안 해도
그렇게 큰 치명 크리티컬한 영향이 없어. 그러면 보안에 신경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죠. 그래서 유명한 IT 회사가 이러한 철학을 적용했어. 좋은 측면으로 그들의 Design and Secure by Default.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그치?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이다 이런 얘기 하지 우리가. 맞지? 기본 설정부터 안전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최근에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이끌어가고 있어. 뭐함으로써 만듦으로써 무엇을 설치함으로써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데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들의 작동 시스템 상품에다가. 그치? 보안 패치 설치하는 거를 자동화함으로써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죠. 요즘 우리 컴퓨터 다운로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 깔리잖아요. 맞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컴퓨터 중 하나를 쓰게 되면은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거, 자, 보안 패치를 뭐 할지 말지, 자, whether A or B, 뭐뭐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지. 자, 내가 보안 패치를 선택을 할까 말까 라고 하는 초이스가 선택이 제공돼야 안 돼요? 제공해야 안 해. 선택의 영역이야? 아니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보안 설치를 그냥 어떻게 하게 했어? 자동화. 요즘 우리 컴퓨터 그렇잖아. 이거 뭐 앱 같은 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합니다. 뭐 차단해가지고 허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되더라 아이가. 맞지? 선택이 더 이상 이 컴퓨터 보안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정연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맞지? 설계상에서 사용자의 선택지를 줄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예로 유명한 IT 기업이 보안 패치 설치를 그냥 아예 자동화 시켜버려가지고 사용자들이 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컴퓨터 보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지 자체를 안 준다고. 맞지? 그래서 답 고르시면 됩니다. 자, what is considered to be a major distinction between art and science? 자,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의 주된 차이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기에서의 주제는 그럼 예술과 과학의 주된 차이점이네. 그건 뭐냐면 빈칸이야. 오케이, 자 그럼 빈칸에는 예술과 과학의 차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subjective 한 뭐야? 주관적이냐 versus vs 객관적이냐 관점에서. 자, subjective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art에 걸리는 거고 objective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science에 걸리는 거지.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depict the outer world, 바깥 세계를 묘사해. 뭐와 함께? 내면과 함께. 근데 과학은 자, 나돈니 나왔네. 버덜써 나오겠다. investigate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 경험을 다룰 뿐 아니라 과학의 저자 조지 존슨이 얘기한 대로, 그치? 요거는 괄호에서 날리고 얘기한 대로 provides abundant indication that objectivity is a goal that can be never be completely realized. 자, 완전히 결코 realized, 깨달아질 수 없을. 다시 뭐라고? 완전히 깨달아질 수 없을. 그러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표도 제공한다. 다시. 객관성이란 결코 완전하게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객관성이란 결코 완전히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라는 수많은 증거도 제시해. 과학 이꼴 객관이라고 하지만 이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주관적인 거는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인 거는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과학이라는 거는 객관성조차도 결코 완전하게 100% 컴플리트리하게 완전히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야 라는 증거도 같이 제시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객관성과 주관성의 측면에서 continuum alongside which art and science approach each other.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서로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를 또 설명해줘요. continuum 하면 연속선상이죠. 아니 두 개가 완전 다른데 그렇잖아. 아트는 주관이고 사이언스는 객관이고 사이언스는 심지어 객관적이라 하는 것도 결코 100% 객관적인 건 없다라는 것까지도 증명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과학과 예술이 서로 일관선상에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underlying cognitive process involved in science and art and science involved를 동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디 안에 들어있는
예술과 과학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인지적 과정, cognitive process,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are more similar than otherwise a suggestion that is supported by creative studies and by the efforts of philosopher Paul Cratchit Hand. 결국은 과학과 예술의 기저에 있는 코그니티브 프로세스가 키워드죠. 코그니티브,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야. 오케이? 뭐라기보다는 누구에 의해 창의성 연구와 그 다음에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 이분의 연구 활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지는 시사점이야. 오케이? After reviewing recent results from neuro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에 관한 최근 연구를 검토한 이후에도 이 남자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Neurocognitive point of view, 어떠한 관점에서? 신경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과 과학의 차이는 superficial, 피상적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 줄게. 정연아. 자, 결국은 지금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예술이랑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예술은 어떤 입장이야? 주관적 입장이고 과학은 어떤 입장이야? 객관적 입장이지.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개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사실은 이 두 개가 어떤 관점에서 신경과학 그 다음에 AI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자체는 어떤 거야? 하나의 인지 과정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무엇이 코그니티브한 레벨에서는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연속하다, 컨티뉴하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비슷하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결국 이 superficial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피상적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결국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야.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결국은 흐리다 이 말이지. 둘의 차이가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둘의 차이가 굉장히 어떻다? 흐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과 예술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다? 흐리다. 이렇게 정리해. 답은 네가 골라요. 설명 다 해줬다. 그 다음에 자, 뉴턴이 define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그의 과학적 엔터프라이즈 그의 자신의 과학적 탐구 활동은 자, as the search for small number. 자, 작은 소수의 수학 법칙을 찾는 일에서 왔다. 그치? 자, 빈칸할 수 있는 소수의 수학 법칙을 찾는 일로 정의 내렸어요. 뉴턴은. 그의 과학적 탐구 활동이 결국은 요거다 라고 빈칸 내렸네. 자, 그의 도메인 하면은 뭐야? 분야지. 얘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그 물리학이잖아, 얘들아. 유레카 했잖아. 그 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인력.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어떠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운동성 관점과 그 다음에 중력의 입장을 얘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법칙이 precisely,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나, 뭐에 따라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역학을 설명을 했어. 결국 얘는 운동, 동작, 그치, 물리학, 이런 거에 이 사람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 이 뉴턴의 스타일의 설명대로 보면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any two bodies there is a mutually attracting force. 어떠한 두 개의 신체 사이에도 어떠한 두 개의 신체, 선생님과 정연이가 이렇게 두 명이 마주보고 서 있을 때 there is a mutually 상호 attracting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우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힘이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distance between them. 자,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그치?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 둘 사이의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inversely proportional. proportional 하면은 비례하는 이란 뜻이죠. 그쵸?
비례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inversely 하면 무슨 말이고? versely가 그냥 비례하는 거고 invertible은 쌤이 반영화 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valuable만 어때? in이 붙으면은 이게 더 귀중한 이란 뜻으로 의미가 플러스 되고 원래는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반이어 된단 말이야. versely 하면은 비례의 말이잖아. in이 붙으면 반비례야. 그러면은 우리 둘의 뭐 사이에 the square of the distance the square 하면은 제곱이란 뜻이야. distance 곱하기 distance거든. square 하면은. 그치? 우리 둘의 거리의 제곱에 해당하는 반비례 비율의 힘이 있어. 니랑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근데 뉴턴은 비판을 받았다. 그의 for failing to provide any mechanism to explain how gravity works. 중력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메커니즘도 지금 실패하는 데에 failing, 실패했다라는 거에 의해서 얘가 비판을 엄청 받았어. 네가 얘기했던 그 중력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얘가 발견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물체 사이에, 그치?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법의 기미를 보였죠. 여기서 말하는 마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법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 못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뉴턴은 그러나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어? Hypothesis non-fingal. 뭐라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뭐냐면 I do not propose hypothesis. 저는 그 어떠한 가설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대. 뉴턴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중력 이론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뭐 한 거야? 거절한 거지. 그러니까 중력 이론을 얘가 냈잖아.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얘가 못 냈단 말이야. 그래서 비난을 엄청 받았는데 왜 안 내? 안 내? 그 뒤에 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내라고 하니까 저는 중력 이론의 법칙을 설명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이럴까 얘는? 괴짜라서 그럴까? 그에게는 it was sufficient. 이미 충분한 거야. 무엇을? to postulate. 가정하는 걸로 충분한 거야. 뭘 가정했어? Which one could predict the motion of the heavenly body? heavenly body. 천체의 움직임. 그쵸?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을 가정한 것만으로도 뉴턴은 뭐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중력 이론을 뒷받침하는 법칙 따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왜? 나는 나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체는 뭐지? 자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이 자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운동이 있는 거고, 역학이 있는 거고, 물리가 있는 거고, 아까 뭐가 있다 그랬지? 중력이 있는 건데, 이 중력의 이론에 해당하는 가설을 못 냈다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중력 이론에 선행하는 자연 이론의 법칙, 천체의 이론의 움직임을 냈기 때문에 이 밑에 하자말이 없어도 소용없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지? 자연의 법칙을 제공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자, 전체 흐름과 상관없는 문자. 요거는 답이 3번이니까 쌤 3번 빼고 할게요. 자, every time we ingest something. 자,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뭔가를 ingest 하면은 eat이야.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the immune system in our gut. 우리의 어디에 있는 장에 있는 면역 체계는 must discern. 뭐 해야 한다? 식별해야 한다. 알아차려야 된다. What is friend and what is enemy. 뭐가 친구고 뭐가 적인지. 환영할지 아니면 이 영양 성분을 내쫓을지. 이 미생물을, 박테리아를, 버그를 내쫓을지. 그거를 결정을 해. 내가 만약에 먹을 수 없는 걸 먹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똥이다. 그럼 이걸 소화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세울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다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도 있네. 자, healthy immune system. 건강한 면역 체계는 당연히 vigilant.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건강한 면역 체계의 특징이네요. 예를 들어서 muscular guard. 뭐 근육의 가드나 좋은 거는 빨리 어드미팅하고 나쁜 거는 빨리 디스트로이하는 이러한 근육 움직임. 그러나 만약에 위장이 이러한 relentless, 가차없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이러한 군중에 의해서 만약에 공격을 받잖아. 예를 들면 독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그러면 위장은 어떻게 돼? 과부하가 되고 이러한 방어 능력이 약해지죠. 그치?
자, 그것이 바로 어떨 때이다? opportunistic bad bacteria. 배드 박테리아가 그들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위장이 뭐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결국은 자, take advantage of 무엇을 뭐하다? 이용해 먹다. 우리만의 impaired 하면 뭐야? 무장된, 준비된 요 말이지, 그지? 우리만의 무장된, 준비된 이러한 그 면역 체계를 다 뭐 해버리고 침투해버리고 우리의 무장된 면역 체계에 전부 다 침투해버리고 그들만의 길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그쵸? 장 면역 체계가 방어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 요거는 바로 3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와. 되게 좋은 기능이 많다, 야. 자, 순서 볼게요. 자, flavorful. 자, flavor. 맛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뇌를 끌어당겨. 그 정도가 굉장히 미묘하지고 하지만 강력해. 자, 그래서 other information. other 하면은 뭐야? 냄새 정보죠. 냄새 정보. 맛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는 이 냄새가 들어오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 뇌의 부분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감정과 기억력을 책임지는 부분이야. 그럼 결국은 음식을 맡았을 때 이 음식의 냄새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 바로 어디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만들어내?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뭐를 만들어내? 기억을 만들어내네. 맞지? 이렇게 되네. 답은 2번이거든요. 일단 쌤이 B부터 가볼게요. It doesn't reach the conscious. 근데 이 맛정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어때요?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cerebral, 대뇌피질 영역으로 가는 거는 몇 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인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대뇌피질적인 걸로 가는 거네. 그것이 바로 neuroscientific basis. 그것이 바로 어때? 신경과학적 베이시스 기초가 된다. 뭐에 대해서? 맛보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지. 노래나 사진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왜 보면은 연예인들이 엄마가 해준 뭐 무슨 만둣국 맛이 나요 하면서 막 울고 이러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the No Accident and Marceau Propeller 7-volume Remembrance of Things Past. 요거는 이제 무슨 드라마 이름인가 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 영화 봤어요. 정연아? 여기서 그 티케이크랑 마들렌 이거 먹고 얘가 막 운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우연은 아니다. 진짜 어린 시절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자, 근데 이러한 감정적 울림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감정적 울림이 뭐야?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의 뭐 어떠한 시절을 불러일으켜준다? 어린 시절을 불러일으켜준다. 이러한 감정적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왜 immigrants,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향 음식을 갖고 내려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는 거야. 그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와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adopted,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고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로운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전 나라의 음식을 고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 그룹을 서로 바인드 묶어주고 세대도 묶어주고 이 국경과 경계를 다 허물어서 묶어주는 하나의 틀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맛을 ethnic maker, 뭐로 쓰기도 한다? 윤리적 표시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그치? 우리는 맛을 여기서는 민족적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민족적. 민족적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치? 민족성. 마지막 여기 그 포인트는 우리의 민족성을 가진다. With the treasures of one culture being seen. 자, 어디에서 한 문화에 귀중한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 역겹게 여겨지기도 하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김치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졌지만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만의 냄새나는 치즈를 먹거나 아니면 피넛버터 먹거나 아니면은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뭐 베지마이트 아니면은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fermented 하면은 발효된 이 말이잖아. 발효된 콩 먹는 거 뭐라고 부르는 나또라고 불리는 머실레스 하면 이제 점액질에 이런 모든 것들도 옛날에는 어땠어? 지금은 이제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낫또구나라는 거 알지만 처음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런 냄새 나는 거 왜 먹어? 우리나라도 김치 냄새 나는 거 왜 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문화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른 문화에서는 역겹게 여겨질 수도 있다. 맛이 인간의 경험에 굉장히 많은 그런 다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문화라고 하는 거는 is a positional good. 굉장히 어떤 거야? 지위제이다. 자, 여기서 포지션이 무슨 말이야? 역할이지. 그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자, 이 지위제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 가질 수 있는 qualification, 자격이야. 무엇을 가리키는? 성취 욕망, 학업적 성취를 가리키는. That makes the graduate a more valuable employee. 뭐 하는 사람을 내가 졸업생들을 더 가치 있는 직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학문적 성취를 나타내. 다시 내가 뭐 했다는 거? 대학 학위를 보유했다는 것은 그치? Possession of a university qualification.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위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진짜 그 지위야. 정연아, 네가 생각하는 지위. 나 이렇게 지위 있는 사람이야 할 때 그 지위거든.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지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가르쳐? 내가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학업적 성취를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when university education was accessible only to the social elite,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하는 대학 교육이 특정 소셜 엘리트에게만 accessible, 이용 가능하다면 이 대학 지위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엘리트들만의 멤버십을 가리키는 게 되잖아. 다시 말해서 상당히 포지셔널 밸류, 그 엘리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지위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대중의 팽창 이후에 대학직위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이러한 exclusivity, 무슨 말이에요? 배타성. 자, exclusivity, 배타성인데 쌤 말을 설명할게. 배타적이다란 말이죠, 배타성.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뛰어난 거지. 뛰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만 가지는 거야. 저 애는 너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배타적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맞지? 그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야? 즉 뭐야? 구분 짓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 짓는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야, 대학 교육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빠들도 6, 70년대에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죠.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지만. 그치?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학문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등교육이 대규모 확대됐잖아. 옛날에는 정연아 진짜 막말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 없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때요? 고등교육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필수 교육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대학 학위의 보유가 더 이상 막 그 정도까지의 배타성을 나타내진 않아. 그럼에도 몇몇 교육기관은 remain accessible mostly only to members of the social elite.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여전히 이용 가능하기도 해. 자, 이러한 교육기관은 가장 보통 오래된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잘 설립된 교육기관이야. 뭐 하기 이전에 이렇게 대규모의 고등교육의 확장 이전에. 자, 그리고 굉장히 지위적 가치를 많이 가지겠죠. 다른 대학들보다.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한테. 이러한 대학의 예로 이제 아이비리그가 있죠. USA, 아이비리그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 알죠? 뭐 하버드, 뭐 이런 대학 있잖아. 미국의 명문 대학들. 옥스포드, 캠브리지, UK, and 스탠스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대학들. 이런 데는 공부도 공부인데 학비가 겁나 비싸거든. 진짜로. 자, 그래서 access to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장되면서 어때? 이제 더 이상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 나에게 배타성을 주지 않아. 대학에 가는 것 자체로 나에게 엘리트를 주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differentiation, 차이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이 가져서 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시 붙었지? 대학을 선택하는 거에 열망으로 바뀐 거야. Not A but B. 옛날엔 선택 안 해. 그냥 고마실이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대학을 선택해. 프로그램 선택해. 더 높은 학위 선택해. 이러한 참여의 확장이 대부분 tiered system, 티어, 계층화된 시스템, 또 계층 격차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그러한 아이를 낳고 그러한 애는 또 그런 교육 환경에서 길러지고 대대로 계속 연결된다고. 그들의 official
designation by government. 참여적, 그러니까 참여의 확대, 정부의 공식 지정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거는 정부의 공식 지정이잖아. 그치? 근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하건 말던 간에, 그치? 또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제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쵸? 이제 대학의, 대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영향을 갖춘다? 지휘제. 하나의 지휘제 역할 가진다. 옛날에 어땠어? 고등학교 때는 오야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우와 되게 좋다 이거. 맞지 정연아? 이게 스티커 역할이야. 이거 뭐야? 우와 스티커는 왜 주는 거야 근데? 자 어쨌든 알겠죠? 정연아? 그렇게 된다는 거. 자, 대학이 굉장히 지휘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대학이 지휘제로서의 역할을 가지지 않았던 고등교육에서는 어떻게 했다? 대학을 가기만 하면 좋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 이제는 대학을 가기만 하면 인정해주던 시대는 갔어. 그래서 어때? 이제 대학을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학. 왜냐면 그 안에서 또 계층을 나누고 서열 나누고 해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흐름. 자, from the windows of a space capsule. 어떠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 캡슐의 창문으로 봤을 때. 자, 지휘자들이 cannot see state borders. 무엇을 볼 수 없더라? 국경이나 아니면 정치적 텐션이나 이데올로기적 그런 차이, 정치 이념이죠, 이데올로지. 이념적 차이나 아니면 사회적 디스팅션, 구별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 다시. 자, 우주의 캡슐로는 우주 비행사들은 이거 국경, 정치적 텐션, 이념적 차이, 사회적 계층 이런 거 볼 수 없어. 그들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우정을 만들고 성공을 이루고 아니면은 뭐 충족되지 못한 희망, 그다음에 깨진 신뢰, 그다음에 뭐 산산조각 때 기대 이딴 거 못 봐. 맞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못 봐. 왜? 왜 못 볼까, 정연아?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어떠한 일들이야? 사소한 일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엄청 좁은 나라에서 폭닥폭닥폭닥폭닥폭닥 하면서 막 살고 있는데, 전체 세계를 다 보는 하나의 우주에서는, 전체 세계를 다 보는 하나의 우주에서 이게 보일까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우주 비행사에서는 안 보여. 그러나 그들 누구야? 우주 비행사들은 구별은 할 수 있어. 아주 예리한 구별을 할 수 있어. 뭐와 뭐 사이에 이 우주의 생명력이 없는 어둠과 그 다음에 밝게 빛나는 초록색깔, 파란색깔 빛은 볼 수 있어. 뭐를 구성하는 지구를 구성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작은 세세한 거 있지? 어둠과 대비되는 지구에 반짝이는 색깔을 포착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들은 몰라. 그들은 직관적으로 intuitively 아주 본능적으로 grasp 파악할 수 있어. The fragile balance 무엇을 파악할 수 있어요? fragile한 무슨 말이에요? 아주 취약한 균형. 잘 깨지는 이란 뜻이거든. 취약한 균형과 명확한 한계를 볼 수 있어. 이 닫힌 시스템 내에서. 그들은 또 바로 인식할 수 있어. 인간 인류의 운명을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책임감이나 공평함이나 평등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 이러한 단어들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 오케이? 결론. 자, 바깥 우주에서 봤을 때, 자, 이때 가조 진주 어디 정해놔? 자, 무엇이 명백하느냐? It is not possible to compensate for the careless destruction of nature and overconsumption of our planet resource by taking from someone else or something else. 누군가로부터 혹은 다른 뭔가로부터 뺏어감으로써 얻어낸 우리의 이 지구 체계의 자원의 overconsumption 하면 overconsumption 과하게 빼앗는 거죠. 그쵸? 과잉 소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자연의 파괴, 부주의한 자연의 파괴와 이것들을 서로 쌤쌤 해가지고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다시 우주 공간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부주의한 자연 파괴, 그 다음에 지구 자원을 지금 우리가 과하게 낭비하고 있잖아. 이러한 과잉 소비, 이러한 거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우리가 이루어낸 자연 파괴나 이런 거는 그런 걸로 보상이 안 돼. 우리는 can only take from one another. 타인으로부터 혹은 who will come after. 우리의 후대를 올라올 사람, 이게 뭐죠? 후손.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뺏어가지고 장기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서로 뺏기 바빠. 아니면 우리 뒤에 올 사람 후손으로부터 뺏기 바빠. 여기서 뺏는다는 건 뭐야? 후손이 쓸 자연을 우리가 훼손해가지고 걔네한테 망가진 자연을 주는 게 바로 후손의 것을 뺏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때 또 나온다. 자, 무엇이 명백하노? It is only through collabo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hat we can take care of our planet. 우리가 우리의 지구, 이러한 것에 coexistence, 공존, 평화로운 공존, 그 다음에 협력, 이런 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치? 남의 거를 약탈하거나 뺏거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구를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공존을 꿈꾸는 걸로부터만 행해질 수 있어. 우리의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삶을 제공해. 누구를 위해? 더 많은 사람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면서 오직 행해질 수 있는 거네. 맞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끊을게요.